여러분, 혹시 요즘 피곤하고 지치시나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지요? 이상하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얼굴빛은 칙칙해지고 감기 한 번 걸리면 오래가고 잇몸이 약해지거나 피곤이 쉽게 쌓이지 않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넘기셨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바로 비타민 C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비타민 C도 오메가3도 빠짐없이 먹는데 몸 상태는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분명 좋은 걸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예전보다 더 관리하는데 왜 피부는 더 푸석할까? 많은 분들이 딱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었습니다. 영양제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 방법 하나만 바꿔도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요. 이상하게 피곤하고 잇몸도 약해지고 얼굴빛이 칙칙해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활성산소라는 녹이 쌓이고 그걸 닦아줄 비타민 C가 부족한 상태예요. 비타민 C는 영양제가 아니라 몸을 안에서부터 복구시키는 수리공이자 혈관, 피부, 면역, 뇌를 지키는 사중 방어막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비타민 C 한 알, 커피 한 잔 그걸로 끝. 이건 비타민 C를 절반도 못 쓰고 버리는 방식입니다. 특히 비타민 C,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가장 오랫동안 먹어온 이 영양소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왜 지금까지 먹던 비타민 C가 효과가 없었는지, 진짜 제대로 된 비타민 C 섭취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비타민 C는 어떤 형태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를 보약처럼, 약처럼 정확하게 먹는 법을 하루 루틴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언제 먹을 때 흡수가 가장 높아지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오래 머무는지, 반대로 어떤 습관이 효과를 전혀 없게 만드는지,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아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사 구세훈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오늘부터 제대로 된 비타민 C 루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이면 피로가 줄고 일주일이면 얼굴빛이 윤기가 돌고 탄력이 생깁니다. 한 달이면 체력이 바뀌는 황금 같은 꿀팁이에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비타민 C 매일 먹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되물어요. 혹시 커피는 언제 드세요? 그러면 열의 9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침에 비타민 먹고 바로 한 잔이요.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옵니다. 비타민 C를 먹는 양보다 언제 먹느냐, 무엇과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즉, 몸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먹고 두세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알만 먹으면 몸은 나머지 21시간을 결핍 상태로 버티는 셈이죠. 그럼 이런 변화가 옵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고 멍이 쉽게 생기고 얼굴빛이 탁해지고 감기가 잘 낫지 않아요. 나이 탓인가 하시지만 아닙니다. 몸이 비타민 C를 제대로 못 쓰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해드립니다. 피로는 기운이 아니라 세포의 문제이지요. 세포가 녹슬고 회복이 더디면 아무리 휴식을 해도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비타민 C는 그 세포의 녹을 닦아내는 약입니다. 저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왜냐면 실제로 비타민 C를 꾸준히 제대로 섭취한 분들은 피로가 줄고 얼굴빛이 맑아지고 심지어 집중력까지 좋아지는 걸 느껴요. 이건 단순한 영양제 효과가 아닙니다.
몸이 드디어 재정비를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비타민 C는 마치 우리 몸속 수리기사 같아요. 혈관 벽에 작은 상처를 메우고 피부 속 콜라겐을 다시 묶고 면역세포에 연료를 넣어주는 그런 기초 수리팀이죠. 그런데 그 팀이 교대 근무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잠깐 일하다가 퇴근, 나머지 시간엔 현장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먹고도 효과를 못 느끼는 겁니다. 오늘은 비타민 C를 보약처럼 진짜 내 몸이 활용할 수 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은지, 무엇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높아지는지, 반대로 어떤 습관이 효과를 없애는지, 이걸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이후로는 비타민 C를 그냥 영양제로 보지 않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비타민 C의 진짜 역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비타민 C요? 그냥 감기 안 걸리게 피로회복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100점 만점에 10점짜리 설명이에요. 비타민 C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복구시키는 치유 시스템의 핵심 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보건력을 되살리는 영양소입니다. 저도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좋은 음식, 운동, 수면 다 중요하지만 세포가 녹슬면 그 모든 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우리 몸을 하루 24시간 쉴 새 없이 일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바로 산소입니다. 그런데 산소를 쓰면 반드시 생기는 부산물이 있죠. 바로 활성산소, 즉 몸의 녹이에요. 이 녹이 쌓이면 피로가 쌓이고 혈관이 손상되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결국 몸이 노화로 향합니다. 이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가 바로 비타민 C예요. 저는 3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딱히 아픈 건 없는데 기운이 없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진맥을 해보면 몸의 흐름이 막혀 있고 피가 탁하고 기운이 안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공통점이 있어요. 비타민 C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C는 단순히 감기약이나 피로 회복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켜주는 메인 스위치예요. 세포가 매일 수리 작업을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재료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하나, 비타민 C가 혈관에서 하는 역할. 혈관은 매일 압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 짠 음식, 혈압 등으로 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겨요. 이때 비타민 C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보수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하면 혈관이 매끄럽고 유연하게 유지됩니다. 부족하면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혈관이 점점 좁아지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혈관을 닦는 소리다. 둘, 비타민 C 피부와 상처 회복. 요즘 콜라겐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콜라겐은 재료일 뿐입니다. 비타민 C가 있어야 몸이 그걸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한 사람은 피부가 맑고 상처가 빨리 낫고 주름이 덜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세포 재생 속도의 문제예요. 셋, 비타민 C 면역과 피로 회복. 우리 몸의 백혈구가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때 비타민 C가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많을 때 비타민 C를 보충하면 면역이 안정되고 감기에 덜 걸리죠.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이 많아요. 선생님, 비타민 C 꾸준히 먹었더니 예전보다 감기가 덜해요. 그게 바로 면역이 회복됐다는 신호입니다. 넷, 비타민 C 뇌와 집중력.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뇌는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합니다. 비타민 C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나이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이유, 그게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산화된 뇌의 피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비타민 C 결국 핵심은 회복력. 몸은 매일 스스로를 수리합니다. 비타민 C는 그 복구 공정의 첫 번째 재료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몸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는 몸이 좋아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세포가 숨을 쉬고 혈관이 흐르고 피부가 재생되는 그 모든 과정의 기본 연료입니다. 이제 이 비타민C를 어떻게 먹어야 그 힘을 온전히 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면 같은 하나를 먹어도 효과가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C, 이렇게 먹어야 효과가 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는 사람은 많지만 제대로 먹는 사람은 정말 적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1000mg 한 알만, 어떤 분은 생각날 때만, 어떤 분은 공복에 먹고 바로 커피 한 잔. 이렇게 드시면 몸이 쓸 새도 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 말은 곧 몸속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먹고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배출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효과의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하나, 언제 먹느냐, 순차적으로 나눠 먹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는 약이 아니라 나눠서 꾸준히 공급하는 보약입니다. 아침에 한 알만 먹으면 그때만 잠깐 혈중 농도가 올라갔다가 3시간 후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결국 하루 대부분은 비타민C 결핍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3번, 식사 후 500mg씩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밤새 떨어진 농도를 회복시키고 점심 식사 후엔 에너지 대사와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저녁이나 잠자기 전엔 세포 복구와 피부 재생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3번으로 나누면 하루 종일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언제든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둘, 공복이나 식후 속이 편한 쪽이 답입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속이 예민한 분들은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그래서 저는 항상 식후에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엔 음식과 섞이면서 흡수 속도가 완화되고 위 자극도 줄어듭니다. 흡수율 차이는 크지 않지만 안정성은 훨씬 높습니다. 셋, 형태별 차이, 일반형과 리포좀형. 요즘 비타민C 제품 너무 많죠? 가루, 알약, 젤리, 그리고 리포좀 비타민C. 그게 뭐가 다른가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흡수율과 지속력의 차이입니다. 일반 비타민C, 정제형, 가루형은 흡수는 빠르지만 몸속에 머무는 시간은 짧아요. 2~3시간이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자주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리포좀 비타민은 비타민C를 지질 기름막으로 감싼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흡수율을 높인 포장 기술이에요. 몸이 지방을 흡수하듯 비타민C도 쏙 들어오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2~3배 높고 혈중 농도도 오래 유지됩니다. 게다가 위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 영양제 먹으면 속 불편하셨던 분들은 리포좀 비타민C가 훨씬 편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권합니다. 낮에는 일반형, 밤에는 리포좀형. 낮엔 빠르게 공급하고 밤엔 천천히 흡수되며 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C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천적. 비타민C를 아무리 잘 먹어도 이 습관 하나 때문에 효과를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페인이에요. 커피, 녹차, 홍차 속 카페인은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을 자극해서 몸 밖으로 빨리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비타민C 복용 후 최소 1시간은 커피를 참아주세요. 이 습관 때문에 효과를 절반으로 깎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꼭 드시고 싶다면 비타민C 복용 후 1시간 후 커피, 이 순서만 지켜주세요. 이 음료들 속 카페인이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하고 몸 밖으로 빨리 배출시킵니다. 가공식품과 탄산음료는 비타민C의 도둑이에요. 햄, 소시지, 라면, 탄산음료.
이런 음식들에는 산화방지제, 인공 첨가물, 나트륨이 많습니다. 이 물질들이 들어오면 몸이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기 위해 비타민C를 바로 써버립니다. 즉, 흡수되자마자 소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복용하기 전후로 한두 시간 정도는 가공식품,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라.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술과 담배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술은 간에서 해독될 때 비타민C를 대량으로 소모시킵니다. 흡연은 더 심하죠. 담배 한 개비당 25mg 이상의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흡연자나 음주가 잦은 분들은 일반인보다 비타민C를 2배 이상 보충해야 합니다. 나는 하루에 술 한 잔밖에 안 마시는데 그래도요, 간은 그 한 잔을 처리하느라 비타민C를 다 써버립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무엇과 함께 먹으면 좋은가? 비타민C는 이런 영양소와 궁합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궁합은 철분과 콜라겐이에요. 철분.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이가 형태로 바꿔서 흡수를 2배 이상 높여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제와 함께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철분이 충분히 들어와도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비타민C가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복용하신다면 꼭 비타민C를 함께 드세요. 하루 한 번이라면 점심 식사 후 철분과 비타민C 500mg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콜라겐. 콜라겐이 아무리 좋아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합성이 안 됩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인데 몸은 이걸 바로 사용할 수 없어요. 분해해서 다시 합성해야 하지요. 그래서 콜라겐 보충제만 드시는 분들 얼굴이 별로 안 달라져요 하시는데요. 비타민C가 없으면 합성이 멈추기 때문이에요. 콜라겐은 재료고 비타민C는 시멘트입니다. 재료만 쌓아둬서는 건물이 안 세워지죠. 특히 저녁 시간에 리포좀 비타민C 콜라겐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자는 동안 피부와 조직이 재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콜라겐 보충제는 반드시 비타민C와 함께 드시는 게 필수입니다. 과일과 함께. 비타민C는 음식과도 궁합이 있습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과일은 귤, 키위, 딸기, 파프리카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서 비타민C 흡수를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렇게 권합니다. 비타민C 한 알에 귤 하나. 이 조합을 자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복용량과 주의점.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과하게 드셔도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성인 기준 하루 1000에서 1500mg. 위나 신장이 약한 분은 500에서 1000mg이면 충분합니다. 고용량 2000mg 이상을 장기 복용하면 드물게 신장 결석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대사되며 생기는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용량은 병원 처방 후 복용하시고 일상생활에서는 꾸준하게. 이 원칙을 꼭 강조합니다. 하루 3끼 복용 루틴. 아침 식후 일반형 500mg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같이 드시고 점심 식후 일반형 500mg과 철분제 복용 시 함께 드세요. 저녁 취침 전 리포좀 500mg과 콜라겐.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피로감이 줄고 피부가 맑아지고 면역이 안정됩니다. 비타민C는 특별한 약이 아니라 몸의 기본기를 세워주는 영양소입니다. 3일이면 피로가 줄고 일주일이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한 달이면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는 하루의 피로를 지우는 지우개이자 내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연필심입니다. 하나,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은 세포를 녹슬지 않게 지킨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산소를 사용하면서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비타민C는 그 활성산소를 붙잡아 중화시키는 천연 소방수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몸속 산화 스트레스가 훨씬 높습니다. 비타민C를 꾸준히 보충하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 면역세포의 에너지원, NK세포와 백혈구를 깨운다. 우리 몸에는 NK세포 그리고 백혈구라는 면역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이 일하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바로 비타민C예요. 비타민C가 충분하면 NK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고 염증 반응이 조절되며 몸의 방어 시스템이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는 면역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면역이 제 기능을 하게 도와주는 조율자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신장 기능이나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비타민C를 약처럼 과용하지 말고 몸의 회복 리듬에 맞게 꾸준히 공급하세요.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셋. 결국 핵심은 꾸준함과 리듬. 비타민C는 오늘 한번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생기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일정하게 채워줘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면역이 안정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 루틴을 생활 속 습관으로 만드세요. 하루 3번의 리듬을 지키는 사람과 생각날 때 한 알씩 먹는 사람. 건강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타민C의 역할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비타민C 루틴으로 몸이 달라진 두 분의 사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62세 김미진 어르신, 늘 피곤하고 얼굴빛이 칙칙했어요. 몇 년 전 찾아오신 환자분입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평생 교사 생활을 하셨죠. 퇴직 후에도 봉사활동을 다니시는데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딱히 아픈 데는 없는데 늘 피곤해요. 피부도 거칠고 얼굴이 늘 칙칙해요.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피로감, 잦은 감기, 그리고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 증상이 있었죠. 이건 딱 비타민C 부족의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권했습니다. 하루 3번으로 나누어 꾸준히 복용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500mg씩. 물론 커피는 최소 1시간 뒤에 드시고요. 그분은 꼼꼼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게다가 저녁에는 리포좀 비타민C와 콜라겐을 함께 챙기셨어요. 잘 때 피부가 재생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그대로 실천하셨죠.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얼굴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요즘 아침에 눈 뜨면 덜 피곤해요. 피부도 좀 환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잇몸 출혈도 사라지고 감기도 한 번 안 걸리셨대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이렇게 실천하십니다. 아침은 물 1컵과 비타민C 500mg, 점심은 철분제와 함께, 저녁은 콜라겐과 함께. 이게 제 하루의 리듬이 됐어요. 저는 그 환자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비타민C는 젊음을 돌려주는 약이 아니라 회복의 리듬을 되돌려주는 영양소구나. 또 다른 환자분은 71세 남성 어르신입니다. 평생 회사 생활을 하셨고 은퇴 후엔 취미로 등산을 즐기셨죠. 그런데 늘 피로감이 심하고 감기만 걸리면 1달 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감기 한 번 걸려도 금방 나았는데 요즘은 낫질 않아요. 기운도 없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습니다. 혈압은 약간 높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C 루틴을 제안드렸습니다. 혈관을 닦아주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로 꾸준히 드셔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거 한 알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게 웃으시던 분이 1달 후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감기 기운이 와도 그냥 지나갑니다. 피로도 덜하고 산 오를 때 숨이 훨씬 편해요. 그분은 꾸준히 실천하면서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 질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오후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죠.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젊었을 땐 약을 찾았는데 지금은 리듬을 찾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꾸준히, 규칙적으로 자신의 리듬에 맞게 섭취하셨다는 거예요. 비타민C는 고가의 보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만 챙기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엔 미지근한 물 한 컵과 비타민C 500mg, 점심엔 철분이나 과일 한 조각, 비타민C 500g, 저녁엔 콜라겐과 함께 리포좀 비타민C 500g. 이 단순한 루틴이 여러분 몸의 밸런스를 바꿔줄 겁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새롭게 리셋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타민C, 그동안 감기 예방제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아실 겁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몸의 복구력과 회복력을 살리는 엔진이라는 걸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봤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특별한 약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단순한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세포를 깨우고 피로를 줄이고 면역을 안정시키고 피부와 혈관을 회복시킵니다. 건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부터 하지. 이런 게으름이 쌓여 몸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한 알씩만 꾸준히, 그 한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리셋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 비타민C 루틴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한 알이 내일의 활력이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의사 구세훈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